혹시 금반지나 골드바 같은 걸 사는 걸 금 투자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요즘 금값이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데 나만 투자 안 한 것 같아서 혹시 불안하셨나요? 그런데 아무거나 사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금 투자에도 방법들이 있고 장단점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금 투자 관련돼서 6가지 정도 되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각 투자별 장단점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집에 가지고 계신 금반지나 뭐 여러 가지 금 관련된 액세서리들 이런 것들 조금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곳도 제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 아내가 판매를 하고 나서 만족도가 높았던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돈 공부 시켜주는 남자입니다. 금 가격이 상단에서 잘 내려오고 있지 않고 있죠? 일단 금 가격이 내려오지 않는 이유를 잘 살펴보면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되어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안전 선호 심리가 아직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안전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금 등의 자산에 많은 부분들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항상 불황이었을 때 가격이 높은 적이 많았었습니다. 금은 사실 예적금처럼 이자를 이렇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금 투자를 하실까요? 2025년 KB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부자들의 금 투자 비중은 77.8%, 100억 이상의 부자는 94.3%에 달한다고 합니다. 투자한 이유를 보면 장기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로 금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려우시다고 하면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시장이 불안하면 금을 투자해라. 자, 그러면 이제 거두인절미하고 금 투자할 수 있는 방법 6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현물 금을 투자하는 거예요. 뭐 골드바 같은 게 될 수 있을 텐데요. 이거는 이제 금은방 같은 곳이나 아니면 은행에서도 구입이 가능한데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딱 하나예요. 이걸 어떤 선물 용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조금 유연하게 증여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 외에 사실 장점이 더 있을까 싶긴 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금 자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뭐 분실에 대한 우려도 있을 거고요. 또 중간에서 이제 수수료라고 하죠. 각종 유통 마진이라는 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금 투자 6가지 중에는 가장 사실은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것들을 선물을 하시거나 말씀드린 대로 조금 유연하게 증여를 좀 하실 분들은 조금 활용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통장입니다. 입문용으로 가장 가볍게 시작을 해볼 수 있는 건데요. 말 그대로 은행에서 금통장 같은 것들을 이제 개설을 하시는 건데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보통 0.01g 정도부터 투자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현재 금 시세로 1,489원 정도가 되니까 정말 1,000원 단위에서도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수수료는 은행별로 조금 상이하다고 하는데 1% 내외 정도가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적은 수수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금통장을 이용해서 산 내 가격이 금 가격이 높아져서 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배당 소득세를 15.4%를 과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대상은 아닐 것 같은데요. 연간 이러한 차익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라고도 합니다. 투자 규모가 조금 크신 분들은 좀 불리할 수도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소액으로 그냥 금 투자가 뭔지에 대해서 경험해 보실 분들은 가볍게 입문용으로 시작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KRX 금시장에서 이제 현물 투자를 하는 건데요. 사실 지금 뭐 각종 영상이나 뉴스에서 가장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제도권 투자이기도 하고 각종 세금 혜택들이 좀 있다 보니까 많은 영상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투자에 대해서는 뭐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면제가 됩니다. 전부 비과세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도 대상이 아닌 비대상입니다. 거래 수수료도 보통 0.3% 정도 수준이라고 해서 상당히 좀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보통 별도의 계좌를 개설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뭐 보통 주식하시는 분들은 키움증권을 많이 이용하시니까 키움증권 계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키움증권 계좌 개설 어플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계좌가 있으시면 그 안에서 계좌 개설하기 탭을 통해서 종합계좌 개설하기 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인증을 해주신 다음에 거래할 상품에 금 현물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좌 개설을 완료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 사용하시던 키움증권 앱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별도의 어플이 좀 필요합니다. 키움증권 영문 퓨처스라고 하는 어플을 통해서 이제 가능하고요. 일반적인 주식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매수, 매도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거래가 또 가능합니다. 거래하시기 전에는 기본적인 인증 절차를 당연히 이제 거쳐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매도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렵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각종 세금적인 혜택을 받으시면서 금 투자를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투자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금 선물 ETF를 투자하는 건데 ETF는 많이 아실 거예요.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해서 펀드 같은 상품들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말 그대로 금에 투자하는
선물 ETF에 투자하시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금 선물 ETF 관련해서는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하고 있는 코덱스 골드 선물 괄호치고 H라고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괄호치고 H는 환해증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이런 ETF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대한 영향이 있는 ETF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괄호치고 H라고 되어 있는 거는 환율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실제 금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만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 등을 고려 안 하고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 가격에만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0.68%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뭐 그렇게 싸지도 않고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한 중간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에 대한 15.4% 배당 소득세는 별도로 과세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거 고민하지 않고 그냥 별도 계좌 만들기도 싫고 그냥 자기가 있는 계좌에서 편하게 그냥 바로 금 한번 투자해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금 펀드 관련돼서 투자를 해보는 건데요. 자기 가지고 계신 증권 계좌의 펀드 탭에 들어가 보면 골드라고 검색만 해보셔도 금 관련된 펀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금 관련된 펀드 같은 경우에는 펀드 매니저가 주도적으로 운용을 하고요. 금광이나 뭐 이제 금 관련된 기업들이나 다양하게 다채롭게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펀드 매니저의 역량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져요. 금 가격이 1년 사이에 이 정도 올랐다는 거는 정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펀드 ETF의 수익률이 이렇게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운용사나 아니면 펀드 매니저의 재량이 많이 개입될 가능성이 커서 그런 것들까지 좀 서칭을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신 다음에 투자를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펀드에 대한 수수료율은 조금은 높은 편입니다. 1% 초과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다만 조금 역량 있는 펀드 매니저나 이제 운용사를 잘 만나게 되면 시장에 있는 금 가격의 상승분보다 조금 더 높은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어서 그냥 수수료가 높아도 상관없으니까 운용을 좀 잘해줄 수 있는 펀드 매니저 혹은 펀드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 관련된 기업들, 금 관련된 주식에 투자를 해보는 건데요. 대부분의 이제 금융 관련된 유튜버 분들이 금 관련된 주식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인터넷에 금 관련주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금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엘컴텍이나 고려아연 등등의 기업들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금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많은 부분 하는 기업들도 있고 금 관련된 사업을 일부 하지만 다른 사업도 하는 경우에 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은 조금은 디커플링이 발생하는 거,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거는 금 가격이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른 경우들이 있는 반면에 금 가격은 좀 떨어졌는데 오히려 얘가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금 관련돼서 투자를 간접적으로 해보고 싶은데 이런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도 투자해보고 싶어.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더니 좀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다 라고 하면 두 가지를 좀 바라보고 투자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 또한 있다 보니까 테마를 조금 더 다채롭게 구성을 해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 관련된 테마를 가지고 있는 금 관련 주식에 투자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은 사실 안전자산이지만 항상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2010년도부터 2020년도 요 사이에는 상당히 긴 침체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박스권에서 사실 크게 올라가지 않았던 경우들이 많고 최근 2, 3년 사이에 가파르게 사실 상승한 부분들이 정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금을 투자하실 때는 어떠한 자기 목적이 중요합니다. 당연하겠지만 금을 단기적인 투자로 뭔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런 투자로는 당연히 부적합할 거고요. 단기적으로 금 가격에 대한 상승을 바라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적합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집에 가지고 있는 금이나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것들 팔 수 있는 것들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아마 저희 아내가 갔다 온 다음에 조금 좋은 평을 좀 줘서 추천을 좀 드리자면 링링 언니네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이제 유튜브나 이제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하시는 인플루언서 분인 것 같은데요. 실제 이제 아내가 갔다 온 영상을 좀 저한테 보내줬는데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냥 어떤 것들을 하나를 허투루 보지 않고 이게 돈이 될까 해서 그냥 가져왔던 액세서리였는데 그걸 진단을 해보고 이거는 좀 더 돈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돈을 좀 챙겨 받은 적도 있고 막 되게 다양하게 소통하면서 운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종로에 위치하고 있고 제 주소는 여기다가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줄이 엄청나게 좀 길다고 해요. 몇 시간은 그냥 기본 기다리는 거라서 만약에 집에 있는 걸 바리바리 챙겨서 가실 거라고 하면 조금 오픈 시간보다 일찍 가서 최대한 웨이팅이 없이 가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내도 한 3시간인가 기다리고 이제 판매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6가지 정도 되는 금 투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기 성향 그리고 어떠한 장단점들에 맞춰서 투자를 소액으로라도 한번 해보시는 경험을 해보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영상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